580조네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형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6개월 안 넘겨서 재판하면은 좀 이렇게 상대방 과실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하자담보 책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구조는 상대방이 다 우리한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전 매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든 안 하든 이제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뭐 소멸시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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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지금 생각할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네네. 네. 네. 아니요. 뭐 그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에 손해가 막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걸 매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료,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끼는 것은요, 주로 중개업자가 껴가지고 뭐 매도자와 같이 물어라 이런 식의 사건은 그 매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설명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중개사가 용의주도하게 뭘 좀 이렇게 살펴봤더라 그러면은 알을 수 있었을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해서 못 알려준 부분이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렇게 따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래된 아파트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이건 뭔가 개조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중개업자가 용의주도하게 봤으면은 알았을 것 같냐? 참. 네. 네. 뭐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잠깐만요. 네, 사모님. 지금 중개업자 책임을 따질 때요. 중개업자 책임을 따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책임질 수 없으면 중개업자를 끼우는데,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판이라고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람을 재판을 걸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다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개업자는 사실 끼울 실익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걸었다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은 뭐 괜히 이제 소송 비용이나 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중개업자하고 소송 걸면은 중개업자가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그냥 매도인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도인만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아카데믹하게요. 중개업자가 뭐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중개업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끼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접근이고,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자를 끼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네, 네. 무슨 합의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제 소송 외적으로 합의하는 거요.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선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게 뭐 같이 자주 걸리죠. 불법 부분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게다가 이제 저기 어떤 약간 사회 정직성의 어떤 문제인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또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안 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건 지금 많이 불거진 경우잖아요. 구청에서 회의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이거를 불켜내서, 드러내서 뭔가 법적으로 단돌이 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모른 척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살짝 넘기면 되지. 라고 할 거냐? 부분에서 후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 정직성의 척도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재판을 해서 그렇게 만약에 적법하게 원상복구가 됐을 때 이제 뭐 원상복구 비용이라든지 재산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뭐 재판으로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판결 받고 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다른 문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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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1년 이상 걸리죠. 예, 예. 1심에 1년 이상 걸린다. 1심에서 1년 이상 걸린다 말이에요. 예. 예. 뭐 재판이란 게 그래서 법원이 욕을 많이 먹는 거죠. 뭐 재판이란 게 생각보다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정을 원상복구 비용 감정도 해야 되고 또 시가 하락 부분 이런 부분도 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원상복구 비용이야 뭐 뻔한데요. 시가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의 감정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보다는 좀 어려운 감정이라 그래서 이제 더구나 또 이제 그게 보통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로 원상복구 된 게 아니라 원상복구 된 걸 가정했을 때 시가 하락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정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좀 감정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예, 법원에서 이제 이제 뭐라 할까요? 법원에 이렇게 예, 예,
그거는 그 그거는 좀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 이런 사건을 해보면 감정인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서 찾아와서 뭐 공식 내고 하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 이게 오래된 아파트죠. 1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한 30년 된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상황에 보면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이야기 하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오래된 아파트에 그런 불법 구조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와 지금 이런 18년 된 아파트가 또 문제된 경우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은 건물의 구조가 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허물고 땅만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식화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네. 실제로 감정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우리가 재판 신청한 사람이 일단은 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 부담의 그 룰에 따라서 재판을 만약에 우리가 뭐 1억 청구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소송 비용 우리가 1억 청구한 게 반밖에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송 비용 반반씩 부담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감정 결과에 맞춰서 금액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게 다 이기면은 우리가 소송 비용을 전부 상대방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시가 부분이 좀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가 하락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법원이 안 받아들여진다, 우린 청구했는데, 그러면 소송 비용 부담을 우리가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 비용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예, 예. 네. 네. 아니, 이행강제금을, 그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 소유자한테 부과시키는 건 적법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거거든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내야죠, 당연히. 그렇죠. 포함시키는, 예, 그런 구조로 가는